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뒤에 과거에 방송했던 게 올라가더라고요. 과거 방송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지금 하루만 지나도 뉴스가 다 바뀌는 판인데, 자꾸, 과거에 있던 내용들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레버리지 10%를 담았어요. 오늘 장중에 충분히 담을만 했죠. 5분 봉을 잠깐 보면, 그죠? 장 시작하면서 갭 띄우고 쭉 빠졌어요. 근데 이유가 없었죠. 근데 외국인의 현물하고 선물을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선물하고 현물 유심히 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냥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야, 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저렇게 호재가 나오고 주가가 떴는데 우리는 왜 빠질까? 외국인들은 왜 팔까?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선물이 다시 땡기는 모습을 보고, 선물 땡기는 모습을 보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오케이, 투입. 그래서 꽤 많이 투입했다가, 종가에, 야, 이거 홀딩해도 될까?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까? 나스닥이 꽤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비중을 좀 더 줄여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시 줄이다, 10% 남았습니다. 예. 그래도 모양새는 괜찮았어요, 오늘. 우리 장. 그리고 우리 장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면, 코스피가, 그죠. 장 시작하면서 1시간 만에 1,000억. 그러면서 쭉 빼냈어요. 꽤 큰 금을 오늘 한 2,000억 팔아댔는데, 꾸준히 나왔다는 게 문제거든요, 꾸준히. 근데 동시호가 때 갑자기 다 사버렸네요. 동시호가 때 대략 2,700억을 사버리는, 요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꾸준히 팔았어요. 그죠? 이거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얘기를 못 하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기관들이 꾸준히 샀어요. 특히 연기금도 꾸준히 사고 오늘은 조금 팔았네요. 그죠? 이런 데 보면 그죠? 꾸준히 사들을 기관이 꾸준히 사들이는 모양이거든요. 금융투자 빼내고 나서 요거 빼고 나서도 그래서 희한하게 며칠 전부터 저번 주부터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기관들이 계속 플러스 1,000억 뭐 1,500억 이렇게 계속 사들인다고 이 기관화 장세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기관들이 사들인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티가 안 나요. 뭐 기관이 뭐 갑자기 외국인들을 파는 거를 고스란히 먹는다. 뭐 3,000억, 5,000억, 뭐 7,000억 막 이렇게 사들인다. 근데 딱히 또 연속적으로 티나게 사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대략 800억 정도 사들인 거고, 근데 사실 뭐 동시에 오면 얘네들 마이너스 2,000개가 있었으니까 그거 한다 그러면 한 2,800개 정도 사들인 거죠. 더 많이 사들인 거긴 하는데 종가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기관화 장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화 장세가 되려고 그러면 또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펀드가 좀 들어와야 돼요. 근데 펀드가 1월 때부터는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좀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는데, 그죠? 1월 달부터 펀드 예수금이 계속해서 펀드 쪽으로 작업이 유입이 됐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매집을 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그죠? 근데 하나 또 빠진 거는 고객의 탁금이 늘지 않는 거예요. 이 고객의 탁금하고 같이 늘어가지고 기관화 장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개미들이 마구마구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현상이 또 안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융자금은 계속 꺾여서 나가죠. 이게 오늘 거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16일께 안 나왔네. 6시면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오늘 또 어떻게 계속 꺾여 내려갔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죠? 신용융자. 2차 전지 정리하면서 이게 빠져나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신용융자가, 뭐, 이제 신용이 털린다, 뭐,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근데 지금은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데,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꾸준히, 지금 신용이 계속 더 불어나는 거는, 오케이, 기관화 장세에다가, 기관만이 아니라, 개미들의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특히 고객의 자금이 좀 따라 들어오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관화 장세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선물을 보니까 외국 놈들이 그죠? 장 시작하면서 매도세 그죠? 왜 오늘 같은 날 빼지? 그러니까
플러스 2%에서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1%까지 쭉 밀려 내려오는 그래프가 형성이 됐죠. 그죠? 갭 상승한 다음에 쭉 밀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아니, 플러스 1%에서 0.5%인가요? 그죠? 0.5%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그죠? 오늘 충분히 상승을 하고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양봉 갭이 굉장히 작다.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서가지고 11시 딱 되면서 확 돌아서가지고 마구마구 사들인다. 그거를 몇 개까지? 4,000개까지 사들였는데 동시호가 때 3,000개 만들고 4시 20분에 1,200개를 만들대. 얘네들도 이상하다. 근데 또 보니까 미니 선물도 와, 꽤 많이 팔았어요. 그냥 주구장창 8,000개. 이거는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1,30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꾸준히 팔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뭔가 있나? 뭔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지금 장세는 기관이 조금 밑에서 버팅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죠. 그래서 이 차트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하락을 할 때 하락을 못 한다. 그죠? 기관이 만약에 개미털기를 한다든지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쭉 내린다. 이때처럼. 그죠? 이럴 때처럼 쭉 내린다. 이때 외국인들 그 비중 굉장히 적었죠. 그죠? 판 수량이 여기 7조 땡기고 7조 땡기고 그죠? 여기 1조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린 거거든요. 요럴 때 반대매매가 터지는데 그죠? 요 보면 뭐 개파락 이렇게 떴을 때 이럴 때쯤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 아니 장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막 떨어져 나올 때 그 딱 티가 나고 뉴스에서도 나오죠. 반대매매 일어났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지 않고 외국인들이 또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저는 좀 기관화 장세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전문가들이 또 멘트가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SBB라든지 뭐 퍼스트 뭐 어저께 또 난리난 은행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꾸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냥 중소형은행. 사실 중형은행도 아니죠. SBB 같은 경우는 중형은행도 아니죠. 서열이 16인데 그죠? 그런 은행들이 계속 파산이 된다. 사실 파산이 되는 것도 아니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예금이 급속도로 인출돼가지고 그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그 지불을 하게 되면 국채를 팔아 적자를 보면서 팔아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채를 마구마구 던져서 팔면 미 정부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근데 그게 어제도 또 은행 하나가 또 터졌잖아요. 그게 미국의 상위 1등부터 5등인 은행들이 돈을 거기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예금 뱅크런 일어나는 거를 막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오늘 유튜브가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게 잠시만요. 그거를 또 빨간 거 들어왔고 오케이. 이거예요. 강칠천 선생의 주도주 클럽. 그죠? 요게 오늘 떴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링크 이런 거 안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글로 요 제목만 치셔도 찾을 수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저 은행들을 이제 커버를 하고 안정화를 시켰는지가 나와요. 진짜 부자 은행들만 돈 벌려주는 또 그런 방법을 선택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구제금융이 들어갔다, 세금이 들어갔다, 돈을 풀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은 하등에 돈 한 푼 안 풀면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보시면 재밌어요. 어디갔지? 우리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이거를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뭐 CS은행이라든지 그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크레디트 스위스, CS은행이라든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이 은행들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지금 다 수면 아래에 들어갔죠. CS는 스위스 국영은행이 돈을 지불해가지고 안정화를 시키고 이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이거 터지면 진짜 핵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진짜 핵폭탄이에요. 근데 잘 터지질 않죠. 왜? 이거 터지게끔 만들어 놓질 않겠죠. 그리고 이 은행은 벌써 1년 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시기가 되면 나오는 그 구설수가 오르는 은행들이거든요. 이 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뭐 2달 후에, 3개월 후에 언젠가는 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보다는 사태는 더 심각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나마 어저께 그 유럽이 금리를 0.5% 상승했잖아요. 빅스텝으로 상승을 했는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냐? 0.5%면? 자이언트 스텝인가? 하여튼 0.5% 상승을 했는데 0.5% 올린 이유가 유럽은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 그죠? 그게 호재죠. 근데 어제 장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로스톡스 50이에요. 어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시작했죠. 그죠? 16일 5시 여기서 갭 상승을 해서 시작했는데 쭉 빠진 거예요. 벌써 이 전에 그죠? 그 스위스에 대한 문제, 그 CS 은행은 스위스 국영은행이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락 되면서 그 호재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여기가 상승한 게 어디냐? 미국장 열리면서 22시 30분에 미국장 열리면서 쭉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은행 하나 또 터져가지고 저거 어떻게 지불불능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나왔는데 그거 해결되고 나서 상승하는 거 보고 같이 덩달아 상승했고 그죠? 오늘도 대략 한 0.9% 정도 상승해 있는데 갭상승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또 어떻게 됐죠? 미국장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네 또 따라 움직일 거예요. 지금 미국장이 떨어지던 뭐 아시아장이 떨어지던 상관 안 하고 얘네들은 지들 곤조대로 올라갔다 하니까 이렇게만 보면 지들 곤조대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미국장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장은 어제 어떻게 끝났느냐? 나스닥만 볼게요. 오 분 봉으로 보면 어제 미국은 엄청 나이스였죠. 그죠? 22시, 16일 22시 30분. 22시 30분. 여기네요. 여기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 그죠? 보합선으로 횡보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은행이 하나 또 깨지게 생겼죠. 그러더니 갑자기 상승. 이때 나온 뉴스가 뭐예요? 미국의 상위 5개 은행이 돈을 합쳐가지고 그 문제되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키겠다. 뭐 대출을 주든지 뭐 입금을 시키든지 뭔가 하는데 고금리겠죠. 그죠? 그 아까 이제 강칠천 선생의 그 유튜브 보시면요. 이거 나옵니다. 그건 유튜브는 조금 링크를 걸어가지고 구독을 하셔가지고 좀 꾸준히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했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주가를 딱 봤더니 오케이 가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똑같이 시작하면서 개파락하고 꾸준히 상승. 그죠? 근데 이 끝에까지도 외국인은 마이너스. 그죠? 선물 가지고 땡겨 올리는 선물 플러스 해가지고 땡겨 올리는 힘이 없다. 너무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참 그러면서 오늘 주도주가 약간 바뀌고 오늘 만약에 어저께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발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반도체 땡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일봉으로 봤더니 생각보다 삼성전자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2.34% 상승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거 단기 바닥이다. 그죠? 충분히 바닥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 만들었다. 그죠? 바닥 만들었다. 이걸 바닥으로 치고 위로 올라갈 때 같이 타고 올라가도 되는데 지금 산재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 지나가지고 다다음 주에 이제 FMC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가르드가 저 유럽이 0.5%를 올렸어요. 파월이라고 0.5%못 올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다 쏠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힌트를 줄 수 있는 그 연준 위원들이 다 이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모양새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상승도 힘들고 하락도 힘들고. 그죠? 굉장히 와리가리하는 장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중을 그렇게 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좀 상단으로 올라오면 다시 고버스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하단으로 떨어지면 다시 고버스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레버리지 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킨다 그래도 문제죠. 당장은 성장주들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성장주들 올라가는데 금리 안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침체가 오는데. 왜?
제가 항상 보라 그랬죠. 원자재 시장. 원자재 시장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어저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원자재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대려 안전자산도 또 올라가네. 얘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얘네 올라가면 안 돼요. 이씨, 뭐지? 얘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굴이 잔뜩 올라가고. 그죠? 이 기름값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기름값이 계속 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문제.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빨간색에서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굴이 4불 밑으로 떨어졌던 거 오늘 꽤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중국장이 상승해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도 멀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안전자산 다시 올라가고 암호화폐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26,000불 됐어. 그죠? 암호화폐도 안전자산이면서 성장주이면서 별걸 거 다 갖다 붙이는데 요새 아주 그냥 호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땡큐예요. 채권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큰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보면 되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채 다시 약간 상승했죠. 그래서 좀 더 상승해도 되는데 아직도 좀 밋밋하고 그죠? 일본 국채 0.7 일본 지금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땡큐야 땡큐. 주가가 왜 저렇게 또 안 올라가는지 삐리삐리한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또 내려갔네요. 이거 또 내려갔네. 이것도 내려가는 이게 예전에는 내려오면 주가 상승 이렇게 공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 내려오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왜? 안전자산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10년물 국채라는지 모르는 거. 독일도 똑같고요. 독일도 채권금리 엄청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똑같고. 이 채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확실하게 어떻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그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채권이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 패턴이 과거의 패턴이었거든요.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은행 사태 터지면서 싸그리 뭉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채권이라든지 환율을 잘 안 보거든요. 외환 환율을 봐도 지금 달러 지수만 좀 볼까요? 달러 지수. 괜찮네요. 달러 지수. 저 103까지 떨어졌으니까 땡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중국이 올랐으니까 위안화도 그렇죠. 위안화도 6.9에서 6.8까지 떨어졌으니까 땡큐. 원화는 우리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좀 외국인들이 안 샀으니까 우리는 대략 올라갔네요. 0.6%. 아까 전보다 더 올라갔네. 1,307원. 그죠? 근데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보고 요게 뭐 그러니까 추세가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주가 떨어지겠다 어떠한 예상이라든지 그런 거 하기가 좀 애매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은 좀 멀리하고 올리 요 원자재 유가가 다시 80불대로 그죠? WTI가 80불대로 올라간다 그러면요. 그나마 경기가 괜찮아진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침체를 생각해야 돼요. 침체. 그죠? 침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주돈이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쉽습니다. 이게 물가 올라간다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된다는 거.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 뭐 경기 호황에서도 물가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떨어지니까 그거예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지금 없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 둘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 그러면 0.5%를 올리는 게 맞고 그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될 거로 생각해가지고 0%만 동결을 시킨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이거는 경기 침체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고 이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연준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유럽도 유럽 중앙은행이 0.5%를 올린 것도 인플레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은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굳이 0.5%까지? 그죠? 근데 0.5% 올리고 나서 라가드가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멘트가 뭐였죠? 비둘기적인 멘트를 많이 남겼잖아요. 그죠? 괜찮다. 경기 괜찮다. 은행 괜찮다. 우리가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금리는 0.5% 올릴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나서 멘트는 비둘기. 딱 보이는 거죠. 그죠? 경기 침체가 두려우니까.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경기 침체가 뭔지 진짜 주돈도 경기 침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유튜브에서 이제 그 아주 밑에 계층들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깨져버렸잖아요.
중산층이 없고 그 중상층부터 뭐 밑에 계층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금리부터 힘들어요. 금리부터 힘들고 많은 지금 아파트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이자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전세 대출 받은 사람도 힘들죠.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사람도 힘들죠. 그죠? 이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데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자 갚느라고 내가 소비 활동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자영업자한테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 동네도 일요일 저녁 한 9시만 되면요. 치킨집이 문을 닫아요. 희한하더라고. 그죠? 그 전에만 해도 그냥 버글버글 했는데. 코로나 때만 해도 버글버글 했는데. 일요일 저녁에 나가지고 맥주 한잔 딱 먹고 딱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9시만 되면 문을 닫아요. 그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치킨 한번 시키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아. 왜 그런가 봤더니 문을 닫았어.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죠? 예전에 정부에서 그 코로나 지원금 주고 그랬을 때 딸랑 뭐 100만 원 주고 막 그래. 100만 원 그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죠? 술집에 치킨집에 맥주 한 잔에 치킨 한 마리 먹는데 얼마나 먹겠어요? 많이 먹어야지 10만 원. 한 4명이 들어온다고 10만 원어치 먹을까요? 그죠? 2명이 온다고 하면 5만 원. 가족끼리 온다 그러면 한 5만 원. 그죠? 치킨 한 마리에다가 맥주 한 잔, 음료수 하나. 그죠? 5만 원이에요. 5만 원짜리 테이블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버글버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건 엄청난 큰 자금이 굴러댕기고 또 저기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돈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저 뭐 슈퍼카 같은 거 끌고 나오고 막 8억짜리, 10억짜리 막 이런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 주변 사람들 정작 내가 치킨을 일주일에 한 마리씩 먹는데 그게 치킨을 사 먹을 때마다 사 먹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순간 침체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돈들이 모여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침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돈이 돌질 않는다. 우리 몸으로 친다 그러면 혈액이죠, 혈액. 혈액이 돌질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비리비리 아프면서 이제 쓰러지겠죠. 그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봤더니 이제 좀 이머징 마켓 쪽을 봤거든요. 그나마 뭐 인도네시아 다시 한번 상승하고 베트남 좀 괜찮아졌고 인도 왜 이래 인도 그죠? 제2의 중국이라는 인도 아직도 힘들어요. 만약에 저게 돈이 풀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은 나라들이 어디죠? 이머징 국가들이 돈이 많으죠. 왜? 강달러 때문에 돈이 빨려 들어갔으니까 미국으로. 그렇다 그러면 돈이 만약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풀렸다. 그죠? 금리 인상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요. 이머니 국가들부터 폭등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부터 폭등을 해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뭐 오늘 거 다 한 것 같은데요. 다 했고. 그러면 일단은 내일 돼봐야겠네요. 내일. 그 오늘 뭐뭐 사드리는지 그걸 봐야죠. 그죠? 삼성전자 320만 개를 사드렸어요. 그죠? 외국인들의 이 삼성전자 사랑. 그죠? 이 어려울 때에도 마이너스로 팔고 나가는 모양새에서도 사드렸어요. 근데 오늘 320만 개.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왔죠. 근데 하이닉스 안 샀어요. 31만 개 매도. 그죠? 계속 하이닉스는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매도. 근데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이 외국인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굉장히 고학력에다가 이게 여의도 애들도 아니죠. 월가 애들 아닌가요? 거진 뭐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 나온 애들 아닌가요? 엄청 똑똑한 애들. 근데 이거를 누가 맡고 있다? 옆에 보면 기관. 그래서 기관화 장세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주가가 빠졌으니까 빠질 거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서 뭐 골고루 들어갔는데 뭐 특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성장주들이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또 성장주가 또 많이 상승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하나도 올라가질 않았네요. 올리 반도체. 반도체가 오늘 아주 그냥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하고 제가 여행 관련주는 먼저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도체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글쎄요. 그거 봐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비중을 사실 아까 전에 그 중간 장 떨어져가지고 오늘 장 상승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올라타고 홀딩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 50% 정도 올라탔었거든요. 올라타고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연속적이지 않죠.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죠?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야, 이것이 상당히 고점 저항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또 다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 밑에서 노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 힘이 있을까요? 재료가 있어야죠. 돈, 뉴스, 그죠? 투심. 돈이 몰려들면 투심이 형성이 되는 거고, 뉴스가 돈을 몰고 오는 거고, 그죠? 뉴스, 돈, 투심. 삼박자 중에 뭐 하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죠? 올린 놈들만 보고 있잖아요. 뉴스 잠깐 보니까 저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디테일을 보질 않으니까 42년도까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지금이 몇 년도죠? 23년. 그죠? 24년인가? 23년도죠? 아이고, 이거 20년 후에 만들어지는 거 지금 어떡하려고 이걸 인제 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요. 42년 아닌가요? 아이고, 아까 전에 그냥 건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빙성이 없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재고. 재고만 턴다 그러면 재고를 털린다는 소리만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 올라가고 나서 왜 올라갔나 했더니 반도체 재고가 다 팔려 나갔다. 이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꽤 많이 의미 있게 올라갔는데 이게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올라타도 늦질 않는다. 전고 저는 못 뚫어요. 못 뚫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뚫었으면 좋겠어요. 뚫으면 다시 여기서 레버리지 그냥 올라타가지고 갈게. 그죠? 가장 돈 벌기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떨어질 때 추세적으로 그냥 떨어지고 상승할 때 추세적으로 오르고. 그죠?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왜 레버리지하고 고포스가 돈 벌기 쉬운가? 그죠? 이게 일본이거든요. 그냥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응? 그리고 떨어질 때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럴 때 뭘 봐야 된다? 이거 뭐죠? 다 지워버려야지. 이럴 때 뭘 봐야 된다? 이럴 때 이평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61평. 다 보세요. 희한하게 61, 이게 삼성전자구나. 엄한 걸 띄워놓고 있었네. 그죠? 이런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추세. 요 위에 올라타는 요런 추세. 그죠? 이런 추세. 요 보면 61평 땡기고 올라오고 떨어질 때, 그죠? 61평 건들고 떨어지고 건들고 떨어지고 건들고 떨어지고 또 건들고 떨어지고 올라타고 여기서 올라타고 그죠? 올라타고 그래가지고 오늘 홀딩을 할까 말까 생각했던 게 이거 올라타는지가 중요했는데 안 올라타더라고. 그래가지고 홀딩은 다음 기회로.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삐리삐리 하다가 올라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면 월요일날 당장 올라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안 떨어진 것도 하나 있었죠? 201선. 그죠? 201선. 안 떨어졌죠? 오늘 201선 올라타나 했더니 올라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 양봉 하나 더 나오면 그때 인정해 줄게. 그죠?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21선이죠? 며칠 선이죠? 11선도 여기 와 있네. 봉이 3개가 여기 다 뭉쳐 있네. 희한하다. 이거 진짜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타면 의미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밀린다 그러면 또 요거 뚫고 올라가려고 힘 좀 꽤 써야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1선이 중요하고 121선이 중요하고 20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근래 봤더니 희한하게 얘는 201선에 터치되고 튕겨 올라가고 201선에 터치돼서 튕겨 올라가고 201선에 터치돼서 튕겨 올라가고 201선이 무너졌더니 밑으로 쭉 빠지더라. 그죠? 강력하더라. 그럼 201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그리고 과거에 장기적으로 봤더니 하락할 때 201선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201선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터지고 내려오고 터지고 내려오더라. 그렇다 그러면 상승할 때 201선이 지지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댓글에 어떤 분이 제 말이
초보 환영 고수 사절 했는데 고수가 알아들을 정도로 어렵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초보 환영 고수 사절은요. 이 고수가 진짜 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었네, 나의 투자 스타일은 이렇네 그러면서 어떤 종목이 좋은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해. 그게 고수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고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고수는요, 이런 유튜브판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죠?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려고 그러죠. 그죠? 또 이런 진정한 고수들은요, 출연할 때도 돈 안 받아요. 진짜 프리하게. 왜 그러냐면, 아니,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 저 방송 한번 나가가지고 출연료 받으면 웃기잖아요. 그죠? 출연료 받는 사람은 정보팔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또 저 같은 주도원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생태계죠. 그죠? 이 유튜브의 생태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초보는 뭐냐? 그냥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초보고 저도 초보잖아요. 그리고 이 담긴 뜻이 또 이제 초심. 뭐 초심을 잃지 말자. 이 초심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초심이 아니에요. 내가 돈 벌었을 때 그 기분, 돈 잃었을 때 그 기분, 돈 잃고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돈 잃었을 때 내가 했던 방법대로만 투자 안 하면 돈을 안 잃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었을 때 그 투자 방법만 꾸준히 한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내 초심은 돈을 벌었을 때 그 투자 방법, 그 기분만 가지고 있고 그때 활용했던 투자 기법만 한다 그러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그 초심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서든 고수 행세하지 말고 초보 행세를 하자. 그래서 주돈도 항상 이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까? 단타 금지, 개별주 금지. 단타에서 저는 돈을 따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개별주 돈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2시간 만에 먼저 번에도 2천만 원. 그래, 투자하다가 한 2천만 원 남아가지고 개별주 뭐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사놨더니 진짜 2시간 만에 6%가 빠져가지고, 그 예전에 적어놨어요. 요 위에다가. 120, 대략 한 125만 원 정도? 까졌다. 맞나? 6% 빠지면? 아이고. 그래서 개별주 절대 안 합니다. 그것도 뭐 큰 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구마구 그때 당시 고버스인가 뭐 계속 마구마구 사들일 때 사들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식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봤더니 아유 2시간 만에 그냥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보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요거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링크 안 따라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찾아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같이 돈을 벌자. 주식은 돈을 같이 버는 거지 혼자 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저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댓글에 제발 정보 좀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뭐 재밌어요.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 그래서 주돈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보를 올려주세요. 정보를. 뭐 뉴스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섹터, 개별주는 안 하지만 섹터 투자는 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바이오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차트 한번 보세요. 바이오 차트 한번 보시면 다 이제 바닥을 쳐박고 있어요. 뭐 쌀 때 사면 후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망하는 게 아니니까 바이오가 없어질 수는 없죠. 바이오도 괜찮고, 그리고 그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 ETF가 있거든요. 여행 관련주, 항공주, 뭐 카지노, 그 다음에 뭐 호텔,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똥값이죠. 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우리나라를 팽을 시켰다. 근데 내년 4월 달이 뭡니까? 총선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로 이제 또 대통령이라든지 정치권이 이제 국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국에 여행 가고 싶어 하고 다 여행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일본만 가라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중국 굉장히 넓고 좋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그 손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걔네들도 오케이 땡큐 그럼 막교환 그래야지 단체 관광객을 또 우리나라에 보낼 수도 있고, 그 단체 관광객 올 여름이면 풀릴 것 같아요. 걔네들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그래도.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미리 넘어오는 그 수요 이런 걸 해가지고 여행주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시기고, 근데 아까 전에 하고 또 모순되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 밑에 중상층 그 밑으로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그죠? 아니면 그 더 현대 서울에 아니면 서울의 유흥거리 이런 데 가면요 보글보글해요. 주말에 그냥 사람들이 보글보글하고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죠? 소비는 계속 일어난다. 그죠? 이 사람들 다 여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지금의 경제 형태 이런 거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보시면 12개월 연속 적자예요. 뭐 12개월이라 13개월인가요? 그죠? 적자 이거 지금 발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적자 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대중무역 적자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의존도가 과거에 30%에서 지금 20%까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국민연금은 돈 다 털어먹고 이제 와가지고 국내에서 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저 찝쩍찝쩍 거리는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 찝쩍찝쩍 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잠깐 틀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보면 그런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만간에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게 되면 그러면 여행 관련주들 푹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행 관련주 많이 하락을 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가만히 봤더니 계속 이제 하방이 막힌 느낌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여기서 하방이 한번 맥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상방으로 투자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방이 한번 막힌 거예요. 이 갭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막혔던 하방은 지금 여기까지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투심은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큰 악재가 나와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침체가 오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단기 호재일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상방을 이거를 뚫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나오는 뉴스 가지고 뚫을 수 없어요. 돈이고 뭐고. 근데 이거 뚫는 거 진짜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한 2, 3일이면 뚫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때 누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죠? 아무도 계속 떨어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뻥뻥뻥 현물 가지고 때려놓고 땡겨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이때 7조. 외국인들이 7조 땡겼어요. 그죠?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 5조 땡겨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봉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한 5천억 때려 넣었다 그러면 다시 레버리지로 올라타면 되는 거고. 그죠? 지금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과감하게 배팅을 못할 뿐이고. 그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끝나 봐야겠죠. 왜? 약간 이정표성이 뭐냐면 나스닥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사흘 동안 양봉 만들고 쭉 올라갔거든요. 그죠? 2%가 넘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성장주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틱톡을 미국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메타하고 스냅챗인가 뭐 그게 좀 많이 올랐다 뭐 그런 뉴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뉴스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양봉이 나스닥이 2% 넘게 올라왔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이 지금 여기 뻥뻥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다우가 S&P가 쭈그러들면서 거기 자금이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채권 시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죠? 단기 헤지 펀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도는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원리 차트만 봐서는. 근데 만약에 오늘 다시 한번 양봉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오케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정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끓는 거는요. 한순간에 뽕 하고 끓어요.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오늘 미국장 끝난 거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